DB와 애플리케이션의 일관성 있는 백업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에서는 PGDMP 옵션 선택부터 훅 설정, S3 백업 자동화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 구축 방법을 배웁니다. 8개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PGDMP 포맷 스택 전략, 커스텀 포맷의 장점, 플레인 SQL과 디렉토리 포맷의 차이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 다음 프리백업 훅 설계와 서비스 정지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포스트 백업 훅 복구, S3 라이프 사이클 정책, 백업 메타데이터 관리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백업 자동화와 백업 검증 전략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됩니다. PGDMP 포맷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포스트그레 백업의 첫 단계는 적절한 포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맷에 따라 압축률, 복원 방식, 백업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포맷을 선택하면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거나 백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맷 선택은 백업 전략의 핵심이며 압축률과 복원 방식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최적 포맷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커스텀 포맷은 가장 범용적인 선택입니다. 자동 압축과 선택적 복원을 모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00GB 데이터베이스가 압축되면 20GB로 줄어듭니다. 80%의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PG 리스토어를 사용하면 특정 테이블만 선택적으로 복원할 수 있어 복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함께 저장되어 복원 순서도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이 바로 커스텀 포맷입니다. 이제 PGDMP의 3가지 포맷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스텀 포맷입니다. -FC 옵션으로 지정하며 백업.덤프 파일로 저장됩니다. 압축과 선택적 복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플레인 SQL 포맷입니다. -FP 옵션을 사용하며 일반 텍스트 파일인 백업.SQL로 저장됩니다. 사람이 직접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렉토리 포맷입니다. -FD 옵션에 -J4를 추가하면 4개 작업을 병렬로 실행합니다. 백업 언더스코어 dir 디렉토리에 여러 파일로 나뉘어 저장됩니다. 대용량 백업에 최적화된 포맷입니다. 플레인 SQL 포맷은 언제 사용할까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되어 사람이 직접 읽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나 디버깅 시 매우 유용합니다. 백업 파일을 일반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 SQL 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PSQL 명령으로 즉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10GB 미만인 소규모 DB에 적합합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디렉토리 포맷은 대용량 백업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백업을 여러 파일로 나눠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500GB 데이터베이스를 8코어로 백업했을 때 3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무려 4배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병렬 백업으로 속도를 4배에서 14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며 100GB 이상 대용량 DB에서는 필수적입니다. CPU 코어 활용을 극대화하여 백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50GB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A사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플레인 SQL 포맷으로 백업했는데 파일 크기가 50GB 그대로 유지되어 S3 업로드에 30분이 걸렸습니다. 커스텀 포맷으로 변경하니 압축되어 1GB로 줄었고 업로드 시간도 8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파일 크기는 80% 감소했고 업로드 시간은 75% 단축되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백업 일관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업 중에 데이터가 계속 변경되면 스냅샷 일관성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 주문 테이블은 이미 백업되었는데 결제 테이블이 아직 백업 전이라면 복원 후에 주문은 있는데 결제 정보가 없는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트랜잭션이 진행 중일 때 백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일관성도 보장해야 하며 레디스와 DB 간의 일관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프리백업 훅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프리백업 훅은 백업 시작 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신규 트래픽을 차단하고 진행 중인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한 후 DB를 읽기 전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관성 있는 백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서비스 정지로 사용자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로 휴먼 에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백업 훅 스크립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정지를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플리케이션 헬스 체크 엔드포인트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어드민 토큰을 사용해 메인터넌스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행 중인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30초 동안 대기합니다. 슬립 30 명령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포스트그레스QL을 읽기 전용 모드로 설정합니다. 알터 데이터베이스 명령으로 디폴트 트랜잭션 읽기 전용을 ON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백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정지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서비스 정지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칩니다. 따라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계는 헬스 체크를 비활성화하여 로드 밸런서가 신규 요청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행 중인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30초에서 60초 정도 대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DB를 읽기 전용으로 전환하여 모든 작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영향만 주면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글로벌 서비스는 어떻게 백업할까요? 완전한 서비스 정지가 불가능한 경우 리드 레플리카를 활용합니다. 프라이머리 DB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레플리카에서 백업을 받는 것입니다. 약간의 복제 지연은 있지만 서비스 중단 없이 백업할 수 있습니다. 리드 레플리카를 활용하면 서비스 가용성을 100%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제 지연이 허용 범위 내인지 확인하고 트래픽이 가장 적은 새벽 시간대에 백업을 스케줄링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포스트 백업 훅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업이 끝났지만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포스트 백업 훅은 DB 쓰기 모드를 복구하고 커넥션 풀을 재시작하며 헬스 체크를 활성화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자동 서비스 복구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으며 백업이 실패하더라도 서비스 재개는 보장됩니다. 복구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포스트 백업 스크립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재개를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먼저 출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포스트그레 쓰기 모드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트랜잭션 읽기 전용을 오프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커넥션 풀을 재시작하여 오래된 커넥션을 제거합니다. 풀 리스타트 API를 호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헬스 체크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하여 로드 밸런서가 다시 트래픽을 보내도록 합니다. 메인터넌스 모드를 비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업 성공을 이메일로 알립니다. 서비스 재개가 완료되었습니다. 복구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잘못된 순서로 복구하면 서비스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DB를 쓰기 가능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커넥션 풀을 재시작하여 읽기 전용 모드에서 생성된 오래된 커넥션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헬스 체크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트래픽을 받아야 합니다. DB 쓰기 모드 복구가 최우선이고
커넥션 풀 재시작으로 스테일 커넥션을 제거하며 헬스 체크 활성화로 트래픽을 재개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랩 명령으로 복구를 보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스크립트가 어떻게 종료된 포스트 백업 훅이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트랩 명령으로 이그지 시그널에 포스트 백업 훅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 프리 백업 훅과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만약 백업이 실패하더라도 포스트 백업 훅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백업 실패 시에도 서비스가 자동으로 재개되어 장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트랩 명령은 안전한 백업 시스템의 필수 요소입니다. S3 라이프 사이클 정책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백업 파일의 접근 빈도에 따라 스토리지 클래스를 자동 전환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7일 백업은 즉시 접근이 필요하므로 스탠다드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8일에서 30일 사이의 백업은 가끔 접근하므로 스탠다드 IA로 전환합니다. 31일에서 90일 사이의 백업은 거의 접근하지 않으므로 글래시어로 전환합니다. 접근 빈도 기반 자동 전환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90일 이후 백업은 자동 삭제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S3 라이프 사이클 정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YAML 파일은 백업 파일의 수명 주기를 정의합니다. 룰즈 섹션에서 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아이디로 정책을 등록합니다. 스테이터스를 이네이블드로 설정하여 활성화합니다. 트랜지션즈 섹션에서 7일 후 스탠다드 IA로 전환하고 30일 후 글래시어로 전환합니다. 익스피레이션 섹션에서 90일 후 자동 삭제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전환하면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백업 메타데이터 관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업 파일의 체크섬 크기 DB 버전을 포스트그레 테이블에 저장하면 검증을 수 있습니다. 체크섬으로 파일 무결성을 검증하고 파일 크기로 전송 중 손실을 확인하며 DB 버전으로 복원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SHA-256 체크섬으로 파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파일 크기로 네트워크 전송 중 데이터 손실을 탐지할 수 있으며 DB 버전으로 복원 시 호환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썬더링 허드 문제는 무엇일까요? 서비스 재개 시 대기 중이던 모든 요청이 동시에 몰려들어 서버가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모드나 서비스 정지 중 쌓인 요청들이 재개 순간 한꺼번에 처리를 시도하면 CPU, 메모리, DB 연결이 순간적으로 포화됩니다. 해결책은 연결 풀 크기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에서 50, 그 다음 100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레이트 리미팅으로 요청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 검증 자동화는 왜 중요할까요? 백업은 했지만 복원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백업 파일을 테스트 환경에 복원하여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검증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복원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복원이 성공하는지 확인하며 복원에 걸리는 시간도 측정해야 합니다. 백업 파일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실제로 복원 가능한지 검증하는 것이 진짜 백업입니다. 백업 자동화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백업 시스템은 포맷 선택, 프리와 포스트 훅 설정, S3 라이프 사이클, 메타데이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체 워크플로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하며 자동화로 휴먼을 방지하고 검증으로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백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 자동화, 검증이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백업 시스템입니다. 이제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GB 이하의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때 개발자가 백업 파일을 직접 열어
SQL 문을 수정하고 검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장 적합한 pgdmp 포맷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커스 포맷으로 압축률이 가장 높아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두 번째, 플레인 SQL 포맷으로 사람이 직접 읽고 수정 가능하며 PSQL로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 세 번째, 디렉토리 포맷으로 병렬 처리로 백업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 네 번째, 커스텀 포맷으로 pg 리스토어로 특정 테이블만 선택적으로 복원할 수 있기 때문.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플레인 SQL 포맷으로 사람이 직접 읽고 수정 가능하며 PSQL로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 요구사항은 백업 파일을 직접 열어 SQL 문을 수정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플레인 SQL 포맷은 일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사람이 직접 읽고 수정할 수 있으며 PSQL 명령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포맷은 바이너리 형식이라 직접 읽을 수 없고, 디렉토리 포맷은 10GB 이하의 소규모 DB에서는 병렬 처리의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500GB 규모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환경에서 기존 3시간 걸리던 백업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합니다. 8개의 CPU 코어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최적의 백업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pgdmp-fc-g9로 커스텀 포맷의 최대 압축 레벨을 적용하여 파일 크기를 최소화. 두 번째, pgdmp-ft-j8로 디렉토리 포맷과 병렬 처리를 활용하여 백업 속도 극대화. 세 번째, pgdmp-fp-8로 플레인 SQL 포맷의 병렬 옵션을 적용. 네 번째, pgdmp-fc-j8로 커스텀 포맷과 병렬 처리를 동시에 활용.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pgdmp-d-j8로 디렉토리 포맷과 병렬 처리를 활용하여 백업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백업 시간 단축이 목표일 때는 디렉토리 포맷과 병렬 처리의 조합이 최적입니다. 디렉토리 포맷은 백업을 여러 파일로 나눠 저장하여 병렬 처리가 가능하며 8개 코어를 활용하면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커스텀 포맷은 병렬 백업을 지원하지 않고 복원만 지원하며 플레인 SQL 포맷도 잡스 옵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3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된 것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퀴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이며 그 구현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포스트그레의 시리얼라이저블 격리 수준을 설정하여 트랜잭션 충돌 방지. 두 번째, 읽기 전용 모드로 전환하여 쓰기 작업만 차단하고 읽기는 허용. 세 번째, 모든 활성 세션을 강제 종료하고 새 연결을 차단. 네 번째, 백업 시작 전 체크포인트 명령으로 모든 데이터를 디스크에 동기화. 어떤 전략이 가장 적절할까요?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읽기 전용 모드로 전환하여 쓰기 작업만 차단하고 읽기는 허용하는 것임입니다. 프리백업 후의 핵심 목표는 완전한 서비스 정지 없이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알터 데이터베이스 명령으로 디폴트 트랜잭션 읽기 전용을 ON으로 설정하면 새로운 쓰기 작업은 읽기 요청은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백업 시점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 격리 수준은 동시성 제어 방식이며 세션 강제 종료는 완전한 서비스 정지이고 체크포인트만으로는 진행 중인 쓰기 작업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퀴즈 네 번째 문제입니다.
S3에 백업 파일을 저장할 때 비용 최적화를 위한 라이프사이클 정책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최근 7일 백업은 즉시 접근 8일에서 30일, 백업은 가끔 접근 31일에서 90일, 백업은 거의 접근 안함. 90일 이후 삭제라는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스탠다드에서 7일 후 스탠다드 IA, 30일 후 글래시어, 90일 후 삭제. 두 번째, 스탠다드에서 7일 후 인텔리전트 티어링, 90일 후 삭제. 세 번째, 스탠다드 IA에서 30일 후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벌, 90일 후 딥 아카이브. 네 번째, 스탠다드에서 7일 후 원존 IA, 30일 후 글래시어 플렉서블 리트리벌, 90일 후 삭제. 어떤 전략이 가장 적절할까요? 네 번째 퀴즈의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스탠다드에서 7일 후 스탠다드 IA로 전환하고 30일 후 글래시어로 전환하며 90일 후 삭제하는 전략입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면 0일에서 7일은 즉시 접근이 필요하므로 스탠다드 8일에서 30일은 가끔 접근하므로 스탠다드 IA 31일에서 90일은 거의 접근하지 않으므로 글래시어 90일 이후는 삭제입니다. 이 단계적 전환 전략이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자동 전환이지만 30일에서 90일 구간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없고 원존 IA는 가용성이 낮아 중요한 백업에 부적합하며 딥 아카이브는 복원에 12시간 이상 걸려 90일 내 데이터에는 과도합니다. 퀴즈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백업 메타데이터를 포스트그레 테이블로 관리할 때 백업 검증을 자동화하기 위해 저장해야 할 필수 정보와 그 활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파일명, 크기, 생성 시간으로 파일 존재 여부와 크기가 0이 아닌지 확인. 두 번째, 체크서민 SHA 256, 파일 크기, DB 버전으로 파일 무결성 검증 및 복원 호환성 확인. 세 번째, 백업 소요 시간, 압축률, S3 URL로 백업 성능 모니터링. 네 번째, 테이블 목록, 레코드 수, 인덱스 정보로 백업 완전성 확인. 어떤 조합이 가장 적절할까요?